항상 모의사 풀 때는 셈은 그렇게 풀기를 바래.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 2점, 3점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점을 손대기를 바래.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면은 지금 바꾸기는 뭐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다면은 왜? 수학은 푸는 데 있어서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해. 머리가. 그렇다면 쉬운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예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잘 풀려. 실은. 처음부터 4점짜리 어려운 문제 자꾸 푸는 것보다는. 그래서 1에서 13번까지 2점, 3점짜리 풀고 14번은 손은 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저 뒤에 22번부터 2점, 3점짜리 또는 3점짜리 풀어온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4번부터 풀었으면 좋겠어. 그게 모의사를 푸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생각해. 그렇다면 내가 2점, 3점짜리는 다 맞아놓으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한 시간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의사를 풀 때는 2점, 3점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4번부터 풀기를 바래. 그렇다면 1번부터 이제 살펴볼까? 모의사 1번 간단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 2번 무한대분에 무한대를 묻는 문제. 수열의 극한에서. 3번 확률의 계산 문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무한 급수 문제. 부분분수 형태에 나오는 거. 3번이나 4번은 쌤이 유튜브에 올려놨어. 수열의 극한 또는 확률의 계산 부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면 아마 개념 정리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4번도 물론 유튜브에 다 올라왔어요. 하지만 잠깐 4번만 손대본다면은 리미트 n가 무한대로 볼 때 시그마 k6부터 n까지 sn으로 바꾸니까 k에 k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분분수로 바꾸니까 2는 앞으로 나오고 리미트 n가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6부터 n까지 2에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되지. 근데 앞에 뭐가 붙어? 2가 붙으니까 2분의 1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정리하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6부터 n까지 2 약분돼서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항상 수능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리미트 n가 무한대로 봤을 때 나이라면 어떻게 되죠? sn을 구해주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땡땡땡땡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몇 개가 남지요?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앞에 몇 개가 남지요? 없어지고 보니까 앞에 2개가 남네. 그러면 맨 뒤에도 2개가 남겠죠. 당연히 m-1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2개가 남겠지. 그러면 마지막에 2개가 남으니까 무한대로 취해주면 이 값이 0 되니까 앞에 남는 1 더하기 2분의 1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분이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한 페이지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한 문제를 잡아봤습니다. 5번 참고로 쌤이 이 단원에서 개념 설명을 적혀야 할 건데 개념 설명 부분은 쌤이 수능 완성, 가형 문제를 다 풀어놨어요. 또는 올해 수능 특강 문제를 다 풀어놨어. 그 전에 개념 설명이 다 돼 있어. 들어가면은 아마 개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보기를 바래. 여기서는 개념 설명을 좀 줄일 거예요. 문제 위주로 그냥 풀지. 5번 연속 확률 변수를 묻는 문제. 정기분포 곡선을 묻는 문제지.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을 그리면 얘는 끝나는 거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묻는 문제. x = 4대칭이라네. x = 4대칭. 4로 대칭. 이 넓이도 0.5가 되고 이 넓이도 0.5가 되고 범위는 어디까지? 0부터 8까지. 0.5, 0.5. 확률 밀도함수. 정기분포 곡선을 묻는 문제. 확률 밀도함수.
그러면 다 됐어요. 정기분 보고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특징만 알면 전체 넓이는 1이 되고 좌우 대칭 모양이니까 그러면 2부터 4까지의 넓이와 얘가 4가 되면 2부터 4,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의 3배 되면 그러면 이 넓이를 A로 놔요.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도 A, 이 넓이는 B. 그러면 0부터 2가 있네. 이건 다른 의미는 이건 뭐가 돼요? B가 되겠네요. 전체 넓이는 얼마? 2A 플러스 2B는 1. 그 다음에 위에 식에서 뭐를 알려줬어요? 3A하고 4B가 같다네. 연립해서 풀면 A 값이 얼마 나와요? 7분의 2. 고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2부터 4까지, 2부터 6까지의 넓이, 2부터 6까지의 넓이, 2A의 넓이네. 얼마? 7분의 4.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를 묻는 문제? 부분, 적분. 적분 문제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여러분이 혹시 적분 문제 수능에서 걸렸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머릿속에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는 U를 뭘로 놓고 X-1, V'이 뭘로 놓고 부분적분 해주면 그냥 적분,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고 7번 또 그냥 수능 문제가 얼마나 쉬워요. 이게 개념이야. 그냥 그대로 여러분 개념만 가져오세요. 뭐를 묻지? 이 문제가 어떤 단어네요. 뭐를 묻지 하면 매개 변수에 의한 그래서 dt분의 dx dt분의 dx는 t분의 1 플러스 1 dt분의 dy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 그래서 나눠주면 dx분의 dy가 나와야 안 나와요. dx분의 dy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t에 계산하면 t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것의 최대최소,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어떻게 구해요?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이 녀석 함수를 t 함수니까 ft라 놓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t 미분하니까 f'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3 t가 뭐였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 안 봐도 최대값을 갖죠.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8번 수열 문제. 수열은 등차, 등비 수열만 공식이 있고 나머지는 공식이 없다고 생각해라. 나이라면 다 뭐가 보여요? 규칙.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이 극한값이 뭐일 때? 6일 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무한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초항이니까 이 식에서 초항 공비를 구해서 구하여라. 그러면 이 녀석이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은 an이 3n이 있어야 되죠. 무한대문의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문의 무한대 형태 an이 3n분의 an 분모 분자를 3n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n분의 an 플러스 3분의 2의 n승 1 극한값이 뭐가 되더라? 6이 되더라. 고로 0으로 가니까 3n분의 an의 극한값은 뭐가 되더라? 6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an이 나오네. a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네. 6 곱하기 3n승 등비수열의 꼴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3의 n-1로 바뀌어지죠. 초항 공비 나왔네. 공비는 얼마? r은 3. 초항은 2분의 1.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n분의 1이지요. an분의 1. 그래서 공비는 얼마? 3분의 1. 왜? an분의 1이니까. 초항은 얼마? 2분의 1.
1이 역수 얼마? 2.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구하려는 합은 1-3분의 1분의 초항 얼마? 2. 계산은 얼마더라? 3. 두 가지를 물었지요. 무한수열의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냐 없냐. 6번 9번 원모양의 탁자와 AB를 둘러싼 8명 학생이 있다. 학생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8명 학생 중 A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5명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힐 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먼저 8명 중에 5명을 뽑는 방법이 얼마? 발시상 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AB가 포함돼야 되네? 그러면 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쌤이 왜 이렇게 풀어봤냐?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쌤 유튜브 보면 뭐라고 설명돼 있어? 문제 있고 구하려는 거 보고 주어진 조건 살피고 천천히 풀어라. 이 말은 천천히 푼다면 문제를 줄거 쓰고 A, B를 포함한 8명 학생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A, B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 그러면 A, B를 포함해서 1, 2, 3, 4, 5, 6 해서 8명이 있어요. 근데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미 A, B는 뽑아놨지요. 그러면 6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 3명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A, B, 3, 4, 5 이렇게 뽑았다. 곱하기 이제 5명이 뽑아져서 A, B를 포함한 이 녀석을 A, B가 이웃하게 원탁에 앉히니까 이웃하면 어떻게 돼? 묶지요. 그러면 저체가 몇 명이 돼요?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4-1 팩토리야. A, B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네. 곱하기 얼마? 2. 수학은 급해지면 안 돼요. 항상 천천히. 문제 있고 구하려는 거 보고 푸는 습관은. 그러면 쉽습니다. 실은. 10번. 수열 문제네. 나열하면 뭐가 있더라? 규칙이 있더라. 이거 어렵게 풀었습니까? 너무 쉬워요. 혹시 이거 어렵게 봤다면. 그냥 나열할 생각을 하세요. 수능에서는 결코 무리한 생각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특이한 방법으로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열한다. A1은 10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 다음에 AK가 초항보다 커지는 자연수의 최소값일 거예요. 그러면 나열. A1은 얼마래요? 12. N 대신 1 집어니까 A2 플러스 A1은 1 집어넣으니까 1. 그러면 A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 A3 플러스 A2는 이제 이게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로 A3은 계산하니까 얼마? 9. 그 다음에 A4 플러스 A3은 였다? 3 집어넣으니까 짝수 3. A4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6. 같은 원리로 이제 A5 플러스 A4 A6 플러스 A5 A7 플러스 A6 A8 플러스 A7 계산하면 A5는 2, A6은 3, A7은 마이너스 9, A8은 16. 드디어 커졌네. 그죠? 드디어 커졌죠?
뭐 하면 된다? 나열하면 규칙이 보인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쌤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올해 걸 다 해놨으니까 쌤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열은 나열하면 뭐가 보인다? 규칙이 보인다. 11번 1보다 큰 실수 A, B, C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하여라. 로그의 성질을 묻는 문제. 밑과 진수는 밑은 0보다 크고 1이 돼서는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공식. 이 문제는 어떻게 보여? 비례시 리콜 K로 놓은 문제. 로그 A, B는 이걸 리콜 K로 놓으면 로그 A, B는 K 로그 B의 C는 2K 로그 CA는 4K. 그럼 벌써 다 됐네. 로그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쌤이 밑변환 공식. 로그 AB는 로그 CA분의 로그 CAB 밑변환 공식 또는 로그 B의 A분의 1 밑변환 공식이 중요하다. 그럼 가만히 보이네. 밑을 10으로 하면 다 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되죠. 밑을 10으로 해야 하니까. 이건 로그 A분의 로그 B. 얘는 로그 B분의 로그 C. 얘는 로그 C분의 로그 A. 그래서 좌변끼리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우변을 곱하면 8K의 세제곱이 뭐가 되더라? 고로 K는 뭐라는 거로? 2분의 1.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예요? A, B, B, C, CA를 더한다는 값은 로그 A, B, 로그 B, C, 로그 CA를 더한다는 것은 무슨 값을 구해라? 7K를 구하라는 거죠. 고로 7K는 얼마가 돼요? 2분의 7. 로그 성질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12번 수원 부분은 원래는 수1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제의 법칙이 빠졌다가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조중에 교과 개정되면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럼 올해 수능에 반드시 사인 법칙, 코사인 제의 법칙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거의. 그래서 12번 유형은 100% 나온다. 도형에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제의 법칙 묻는 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제의 법칙은 얘뿐만 아니라 무한 등비급수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초월 함수의 극한 문제, 도형의 극한 문제도 거의 나올 거다.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AB가 10, AB가 6, AC가 10. 이게 점 D를 잡는데 AB하고 AD가 같대. 그럼 여기가 6, 그럼 여기는 4. BD가 루트 15. BC의 길이를 구하래. 아, 이 세탁한 말면 되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이 어떻게 돼요? BC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 코사인 무슨 값 말하면 돼요? 세타값.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2AB분. 이 삼각형에서 ABD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에 뭐가 돼요? 제곱. 갖다 집어넣으면 끝. 13번 문제. 지수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랬어요? 함수니까 좌표화시키는 거. 두 번째, 정근선 묻는 거. 세 번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개념만 알고 있고 우리가 지수 로그 방정식 푸는 방법은 밑을 같게 한다든지 양변의 로그를 한다든지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 문제네. 지수 함수 문제에서 y 고 x 그래프와 같이 있는 문제.
함수가 나오면 셈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좌표화를 한다, 함수는. 우리가 2의 ax 플러스 b와 y과 x의 교점을 구할 수 없으니까 미지수로 넣는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우리가 굳이 여기에 함수 좌표를 알파로 넣었는데 이 지수 함수를 따라가서 알파, 2에 a 알파 플러스 b로 놓을 필요는 없죠.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x좌표는 알파, 0, 얘는 베타, 0. 조건을 보니까 각각 A, B의 길이가 얼마래요? 6루트이고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래. 시가나 식도 끝났네요. 식만 적어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물론 베타 마이너스 알파나 같아요. 제곱하니까. 미 얼마? 6루트 2. 사각형의 넓이 2분의 사다리꼴이네요. 2분의 높이 알파 더하기 높이 베타. 이 넓이, 이 높이, 이 높이. 그 다음에 이 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30. 시간화 식도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의 셈은 지금 바로 풀지만 14번을 풀으라고 했다. 풀지 말라고 그랬다. 풀지 말라고 그랬다. 13번까지 풀고 뒤에 넘어가서 22번부터 3점, 4점, 아니 2점, 3점짜리 다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14번을 풀어라. 지금 이 모의사 9월 같은 경우에 모의사는 14번에 쉬웠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14번을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감 14번이 좀 어렵게 되면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작년 9평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오히려 14번인가를 되게 못 풀었어. 14번인가 15번인가를.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내가 풀었는데 못 풀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혹시라도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아예 보지 마세요. 아예 14번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가 다시 와서 14번을 본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고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 되지는 않을 테니까 뭐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평의 14번이 쉬운 문제네요. 이것만 봐더라도 수능의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지겠다. 정기분포 묻는 문제네요. X를 알려주면 Z를 구해서 P를 구하거나 확률을 알려주면 다른 변수 Z를 이용해서 X를 구해주는 문제. 통계 문제는 반드시 다 맞아야 되죠. 통계 문제는. 다 뭘로 고쳐요? Z로 고치려고 하는데 뭐를 안 줬어요? 평균하고 분산을 안 줬죠. 평균하고 분산을. 안 주면 뭐 미지수를 놓으면 되니까 첫 번째 식에서 뭐를 알아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 25. 크기가 25로 했으니까 다시 크기가 25인 정기분포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라는 거죠. 위에 첫 번째 두 개의 식에서 평균 분산을 알고 평균 분산을 알면 우리가 x에 관한 것에 평균 분산을 구했는데 물어본 것은 x바에 관한 거니까 x바에 관한 것은 n에 n분의 25분의 뭐를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고로 첫 번째 식 x가 3.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뭐가 돼요? 시그마 분의 3.4 마이너스 m이 뭐가 돼요? 얘는 안 봐도 2분의 1 돼야 되니까 넓이가 이 값이 z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평균은 얼마 안 봐도 3.4. 두 번째 식 시그마 분의 3.9 마이너스 평균 m 더하기 이게 z값이죠.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것도 작거나 같은 확률이 더한 값이 1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그려보세요. Z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쯤 되겠죠. 이 넓이.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1이 되려면 이 값이 뭐에 가 있어야 돼? 이 값이 1에 가 있어야 되죠. 이 값이. 그래야지만이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으니까 이 넓이 같으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당연히 1이 됐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지요. 표준 정기분포 곡선. 아니면은 정기분포 곡선을 묻는 문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지요. 그래서 연립 시그마분의 3.9-m이 1이라는 거 이용하면 아까 m 구했죠? 그러면 시그마가 뭐가 나오더라? 2분의 1 나오더라. 실은 이거 쉽죠? 이건.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바에 관한 정기분포는 평균이 뭐가 되고 3.4가 되고 25분의 4분의 1이 바로 분산이 되겠지요. 고로 n은 이제 3.4의 10분의 1에 뭐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P의 X바가 3.5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Z는 시그마분의 10분의 1분의 X 마이너스 뭐가 되더라? M이 뭐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거나 똑같지요. 계산했더니 P가 Z가 뭐보다 크나 같더라? 1.5보다 크나 같더라? 계산은 안 해도 되지요.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0.5에서 1에서 1.5 빼주면 되지. 0에서 1.5. 실은 14번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통계 부분은 그냥 외우면 답이에요. 개념만. 개념도 필요 없어.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공식만 외우면 언제든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확률하고 통계는 절대 틀리지 말자. 이번 수능에서는. 차라리 미분이나 수원 문제를 조금 덜 하더라도 확통을 좀 더 공부해서 다 맞자.